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장이 찌글찌글해요. 어제 미국 장은 상당히 좋았는데 우리나라 장은 갭이 살짝 뜬 다음에 왕창 무너졌습니다. 자, 오늘 많이 무너졌어요. 자, 아침에 시작을 플러스에서 했죠. 1.15% 코스닥 하루 종일 내렸어요. 자, 분봉을 보면 하루 종일 내렸어요. 이렇게. 자, 15분봉. 하루 시작을 여기서 해서 계속 내렸어요. 장이 아주 나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아직 코스피는 저점을 이탈을 안 했고요. 내일 빨리 상승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 얘는 잘못하면 여기까지 빠져요. 코스닥은 121선 연두색선을 빨리 돌파를 해줘야 되는 게 관건이고, 자, 그 다음에 해외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미국장, 다우산업. 다우는 어제 좋았어요. 좋은 뉴스도 있었고, 자, 21선 어제 돌파하고 끝났거든요. 상당히 좋은 상태로 끝났는데, 우리 장이 나쁘고,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내일도 그렇게 뭐 장이 좋을 것 같지는 않고. 나스닥 차트를 볼게요. 나스닥. 자, 나스닥도 어제 잘 보면 굉장히 좋았어요. 지지를 아주 잘해줬어요. 자, 연두색 121선까지 빠졌다가 많이 빠졌었죠. 어제. 자, 2.57% 빠졌다가 121선을 찍고 망치형, 이걸 망치형이라고 그러거든요. 망청으로 확 말아 올리고 끝났어요. 아주 좋았었는데 우리 장이 아주 나빴고. 나쁜 건 나쁜 거고요. 자, 오늘은 좀 교육을 공부를 좀 해보자고요. 공부. 거래량하고 그다음에 쌍바닥에서 올라가고 쌍봉에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주식은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공부를 해봅시다. 자, 오늘 에코캡으로 한번 해볼게요. 에코캡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내가 하는 말 속에 다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기법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를 새겨서 한마디 한마디 할 때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이것도 봐봐요. 121선 이탈해서 쭉 내려오다가 거래량 들어오면서 돌파했죠. 돌파하고 이때부터 주가는 상승 방향으로 대부분 바꾼다. 누차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는 했으니까 다음에 이제 거래량, 쌍바닥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제 차트를 크게 해서 한번 볼게요. 이제 크게 해서 볼게요. 자, 이제 상승 방향으로 틀었는데 잘 보면 쌍바닥이 쌍바닥이에요. 주식은 움직일 때. 봐보세요. 여기서 출발할 때 올라가고 내려갔죠. 다음에 또 상승을 했다가 또 눌렸다가 이게 다 쌍바닥으로 지금 통용이 되는 거예요. 자, 쌍바닥이죠. 쌍바닥. 여기서 다시 쌍바닥. 다시 쌍바닥. 다시 쌍바닥. 자, 이런 바닥을 추세가 이제 우상향을 하면서 다 바닥을 항상 그리고 가요. 그리고. 근데 옛날에 제가 이제 친구랑 매매를 했어요. 여담을 얘기해 줄게요. 그 당시에 상한가가 15%할 때 15%. 지금은 30%인데 옛날에는 15% 했었어요. 그 종목이 상한가 가서 15% 갔어요. 근데 나는 돈을 좀 벌었는데 친구는 그 종목에서 마이너스가 한 14%막 이렇게 마이너스가 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보면 나는 이제 출발해서 잡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들고 있었죠, 나는. 근데 친구는 이제 여기서는 무서워서 못 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니까 놓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산 거예요, 여기서. 당연히 늘리겠죠.
다시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눌리니까 어떻게 했냐면 요런 데서 손절을 해버린 거예요. 손절. 무서우니까. 손절을 하고 나서 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아까 손절한 것도 있고 또 가는가 보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한 거예요. 매수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또 쌍바닥식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눌렸다 가니까 요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15%를 갔는데 다시 여기서 손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한 사람은 수익이 났고 어떤 사람은 손실이 나는 거예요. 이게 주식의 원리를 잘 모르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쌍바닥의 원리를 거래량하고 설명을 드리면 이 전고점 있죠.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날 돌파할 때는 거래량이 많이 서야 돼요. 요날 돌파를 했죠. 확실하게 이날 돌파를 했죠. 자, 거래량이 엄청나게 세죠. 왜 그러냐면 자, 여기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자기 본전 가격에 오면 다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매도 물량을 다 잡아먹고 올라가야 돼요. 세력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량이 엄청난 거래량이 서겠죠. 그죠? 그래서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돼요. 평소보다 막 10배 이상. 이것도 10배 이상 늘어났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량이 적어야 돼요. 이렇게 내려올 때는 거래량이 적어야 돼요. 자, 거래량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아, 얘는 다시 상승을 하겠구나라는 걸 거래량으로 감을 잡는 거예요. 거래량으로. 근데 만약에 이렇게 떨어질 때 이따만한 음봉의 거래량이 이렇게 나잖아요. 얘는 이제 상승이 끝났어요. 얘는 하락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계속 내려올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얘를 보면 거래량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죠. 떨어질 때 거래량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상승을 하는 거고요. 자, 봐보세요. 이제 다시 여기에 전 고점을 돌파하는 날. 자, 여기 돌파를 못하고 이날 돌파를 했죠. 이날 돌파를 했죠. 자, 이날 돌파를 할 때 보세요. 거래량이 엄청나게 세죠. 왜냐면 지금은 이제 여기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본전에 오면 다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매도 물량을 다 잡아먹고 올라가야 되니까 엄청난 거래량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아둘 것은 내려갈 때는 거래량이 없어야 된다. 올라갈 때는 폭발적으로 거래량이 늘어야 된다. 만약에 거래량 없이 올라갔죠. 이렇게 돌파를 했죠. 얘는 그 다음날부터 무너져요. 이건 진짜 돌파를 한 게 아니라 페이크 돌파한 거죠. 거짓말. 그래서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여기도 전고점을 돌파하는 날, 이죠, 이날 엄청난 거래가 세죠. 근데 얘는 또 떨어질 때 봐요. 무서운 지금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6%까지 빠졌어요. 엄청난 음봉이 나왔어요. 근데 자, 거래량이 하나도 없죠. 얘는 돌렸다가 다시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얘는 또 엄청난 거래량을 띄우면서 자, 전고점을 또 오늘 뛰어넘는 거죠. 자, 이해를 했나요? 자,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돌려서 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바닥에서 쌍바닥, 쌍봉이 중요하다는 걸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주식은 쌍바닥, 쌍봉이에요. 그냥. 밑에서 자, 책에 나오는 거 아주 교과서적인 것은 이런 쌍바닥. 저점이 높아진 쌍바닥이 여기서 매수하는 거거든요. 책에 다 그렇게 나와요. 책에. 쌍바닥인데 요 저점보다 여기가 높은 쌍바닥. 아주 최상이죠. 근데 이런 쌍바닥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쌍바닥도 나와요. 전고점하고 똑같은 쌍바닥.
길이가 똑같은 쌍바닥이 나와요. 자, 근데 또 이제 세력이 개인들을 떨구려고 또 가진 방법을 연구를 했어요. 자, 지금은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자, 바닥을 찍고 올라가요. 여기가 틀림없이 저점이죠. 근데 여기를 무너뜨려요, 이렇게. 그러면 개인들이 책에 나오는 대로 전저점이 이탈했으니까 무조건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개인들 물량을 다 털어가는 거예요. 빼서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요. 이 페이크로 올라가는 종목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 그 대신 아까 거래량을 대입을 해보면 자, 이렇게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없어야 된다.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많이 서야 된다. 여기도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없어야 된다. 올라갈 때는 이런 거래량이 막 나와야 된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게 이제 쌍바닥이에요. 다음에 쌍봉을 알려줄게요. 어떤 주식이 바닥에서 시작을 해서 한 3배 정도로 올라가요. 세력이 보통 3배 정도로 올리는데 3배를 올라갔어요. 자, 10,000원짜리가 30,000원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하나도 안 나와요. 약한 거래량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쌍봉을 찍으러 올라가요. 그러면 첫 번째 꺾일 때는 좀 큰 거래량이 나와요. 차트를 돌려보세요. 다 비슷해요. 근데 이렇게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줄어요. 이렇게. 조금씩. 그러면 얘는 어딘지는 모르지만 쌍봉을 찍으러 가요. 쌍봉의 위치가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요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요까지. 그리고 쌍봉을 찍고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 위치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거래량이 없고 여기서 양봉이 나면 이거는 단타로서 접근을 해서 여기까지 가도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외봉으로 떨어지는 종목, 이렇게 외봉으로 거래량 없이 떨어지는 종목은 이거를 노리고 있다가 거래량 쓰면서 양봉이 나오기 시작할 때 쫓아가면 좀 큰 상승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요. 근데 이걸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얘는 이미 여기서 세력이 다 해먹었기 때문에 얘는 계속 바닥까지 떨어져야 돼요. 자, 이런 경우가 있고요. 다음에 주식은 엘리오 오파동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책에 뭐 기본적으로 나오는 건데 여기 초보분들이 많으니까 설명을 한번 해볼게. 엘리오 오파동은 이 바닥에서 올라갈 때 주식이 하나, 이 길이보다 절반 정도 조정을 받아요. 이렇게. 둘, 그다음에 이 고점을 돌파를 해요. 셋, 다음에 이 고점 부근까지 조정을 받아요. 넷, 아니면 위에서 돌리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섯. 이게 이제 엘리오 오파동이 파동이 끝난 거예요. 그럼 이게 모든 이제 이런 거죠. 여기서 생명이 잉태를 해서 성장을 해서 청년기를 거쳐서 자 이제 노년기에 다 된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엘리오 오파동이 다 나왔으니까. 자 그러고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 여기까지 떨어져서 쌍봉을 찍으러 가요. 그다음에 여기서 꺾여요. 이게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엘리오 오파동. 그 다음에 떨어질 때는 A, B, C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걸 뭐 외워두셔야 돼요. 단타를 치더라도 이런 걸 머릿속에 넣어가면서 하는 거죠.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이게 하락 ABC 파동으로 떨어지는데 A, B, C로 떨어져요.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요. 이건 생명이 다 한 거다. 꽃을 한 번, 두 번, 세 번 피우면
이제 생명이 끝난 거예요. 얘는. 이런 주식은 매매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올라갈 때 거래량이 많이 서고요. 이렇게. 자, 여기서 떨어져 조정받을 때, 이렇게 조정받을 때는 거래량이 없고요. 거래량이 많이 나온다. 그럼 여기서 이 파동이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런 거래량이 나오면 안 돼요. 떨어질 때. 거래량이 없는 게 이렇게 없다가, 자, 여기서 상승 출발할 때, 더군다나 또 이 고점을 통과할 때는 대량의 거래량을 수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량이 없어야 되고. 이게 기본 원리예요. 기본 원리. 이거를 차트 공부를 하면서 차트를 돌려보면서 이런 그림이 다 있는지 또 어떻게 나오는지 거래량이 어떤지 이런 걸 한번 천천히 공부해 보세요. 자, 감사합니다.